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최근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해 채택한 그 제33조 결의안 관련 자료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미얀마 군부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인데요. 특히 일부에서는 이걸 강력한 경제 제재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. 과연 그럴지 또 마침 현지 양곤에서는 노동쟁의가 막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 상황은 어떤지 오늘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서 핵심을 한번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말씀하신 대로 ILO 100년 넘는 역사에서 딱 세 번째 나온 조치예요. 아주 강력하죠. 특히 미얀마는 2000년에도 이걸 받았는데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.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번이나 이 조치를 받은 국가가 된 겁니다.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. 핵심 배경은 역시 그 미얀마 군사 정권이 결사의 자유 보장, 그러니까 ILO 87호 협약이죠. 그리고 강제노동 금지 29호 협약, 이 관련된 권고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다.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. 와, 역사적으로도 진짜 드문 조치군요. 그럼 제일 궁금한 것부터 좀 풀어보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서는 이번 결의안이 사실상 경제 제재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자료들을 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이 부분이 좀 헷갈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게 구별해야 할 지점인데요. 결의안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. ILO 회원국 정부나 사용자 단체, 또 노동자 단체에게 미얀마 군사정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해라.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. 또 그 군사정권의 노동권 침해나 강제노동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원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군사장비 지원이라던가 자금 제공 같은 거요. 이런 걸 중단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미얀마 국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또 탈출한 노동운동가들 강제로 돌려보내지 말라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. 아, 그러니까 제재를 가해라 이게 아니고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라.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지원은 멈춰라. 이렇게 좀 촉구하는 성격이군요. 2000년 결의안 때는 제재나 투자 철수 이런 더 직접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톤이 다르네요. 오히려 뭐랄까 책임감 있는 투자를 장려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 ILO 내 사용자 그룹 대표 연설에서도 제33조는 제재 메커니즘이 아니다.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. 아시다시피 ILO는 정부, 사용자, 노동자 대표가 함께하는 그 삼자주의가 특징이잖아요. 그러니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더 강조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무분별하게 제재를 가해버리면 자칫 미얀마 노동자들의 생계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. 실제로 이 결의안 자체가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로 이행시킬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전 영국 대사였던 비키 바우만 같은 전문가도 이게 상징적인 압박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. 그렇군요. 군사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이걸 당장 경제 제재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네요. 근데 이런 국제적인 압박 흐름 속에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미얀마 내부, 특히 양곤 지역 봉제 공장들 중심으로 노동자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? 네, 공교롭게도 시기가 좀 맞물리는데 5월 말부터 양곤 주변에 그 흘라잉 따야, 최삐따 같은 공업지대 있잖아요. 거기 봉제 공장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어요. 주로 요구하는 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. 현재 일당이 4,800자치인데 이걸 12,000자에서 13,000자 수준으로 올려달라. 이런 요구가 크고요. 또 추가 근무 수당이나 월 만근 수당, 예를 들어 한 6만자 정도로 올려달라.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공장에서는 협상이 잘 돼서 타결되기도 했다는데 저기 바고 지역의 한 공장에서는 사측이 군경찰 부르겠다고 막 위협했다.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좀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도 보여요. 아,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게 결국 현지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. 자료들을 보면 쿠데타 이후에 노동력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숙련공이 부족해지니까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. 그래서 남아있는 기업들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.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제대로 보장 안 되는 상황에다가 경제난까지 겹치니까 노동자들 불만이 정말 임계점에 다다른 걸로 보입니다. 이런 노사 분규가 확산되는 건 당연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나 다른 외국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이죠. 또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요.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ILO의 제33조 결의안은
미얀마 군부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국제적인 신호탄이다. 하지만 그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 제재는 아니라는 점, 오히려 회원국들이 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하길 요구하고 있다는 점, 이게 중요하겠고요. 동시에 미얀마 국내에서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,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ILO는 책임감 있는 관여, 그리고 미얀마 국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활동,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현지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파업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.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국제사회나 또 미얀마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?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, 이게 뭘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단순히 그냥 철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테니까요.